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 가격이 또 상당히 좋은 편이고 매매도 많이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뭐 매수한다 또는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할 때 아파트에 대한 분석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럴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고 체크를 해야 할 건가 또 어떤 내용이 또 중요한 건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를 스스로가 다양한 온라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짜깁기 해서라도 본인한테 맞는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또 과거에 우리 대학원 석사 과정 다양한 수강생들한테 직접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봐라. 또 직접 만들어 보니까 상당히 또 유익하고 유용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아파트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조만간 준비 중인 좀 강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식, 경매, 세관공매, 온비드공매, MPL 이러한 다양한 내용을 한번 강의하는 그런 구독 강의를 한번 준비 중에 있는데 조만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아파트 체크리스트.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매 초보자가 어려워하는 분석 단계. 처음에 경매 입문하면 권리 분석 어렵죠. 그러나 막상 권리 분석 해보면 어려운 물건이 거의 없다.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 거의 없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낙찰 받아 보니까 기존의 점유자 명도가 좀 어렵더라. 그러나 이제 명도도 좀 해보니까 웬만하면 이사비, 이사기간 협상이 되더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치 평가, 가치 분석이 가장 중요하더라. 현재의 가치, 또 미래의 가치는 어떻게 될 거냐. 가치가 높다면 아무래도 가격은 높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누가 뭐래도 부동산 투자의 핵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로케이션. 어찌 보면 입지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아파트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대수가 커야 된다. 아무래도 1000세대 이상이라면 아주 좋겠다. 세대수가 클수록 가격도 대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주변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수가 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별 5개. 그다음에 조망권 중요합니다. 조망권. 한강이 보이냐, 산이 보이냐, 공원이 보이냐, 골프장이 보이냐. 특히 이제 한강. 그 조망권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주차 대수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축의 아파트보다는 신축의 아파트를 좋아한다. 왜? 구축은 한 세대당 한 대 되기도 버겁다. 여러분 나중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광명의 하안주공 이런 데 가보면 어렵죠. 또 노원에 등등등. 그러나 새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최소 한두 대를 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녹지 비율 중요하죠. 조경. 그다음에 역세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별 10개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우리가 통상 지하철역에서 500m 이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단지의 배치와 일조권. 일조권도 좀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원톱, 투톱 그런 가운데 일조는 또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조망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더라. 어디에 이제 포인트를 둘 거냐? 서비스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겠다. 발코니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염 발생 원인과 혐오 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자. 주변에 변전소 또는 뭐 쓰레기 매립장 뭐 등등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계단식이 좋죠. 복도식보다는. 그다음에 층과 층고 층은 로얄층 중간층 이상 웬만하면 층고도 높았으면 좋겠다. 관리사무소가 이제 좀 어떨까, 어떤 역할들을 좀 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세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곳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은 지역 난방,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순 선호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웬만하면 요즘에 뭐 지역 난방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 일군 브랜드 중요하죠. 예, 뭐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프루지오, 캐슬, 예, 더샵, 예, 일군 브랜드 선호도가 상당히 좋다. 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현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장 체크리스트는 현장에 가기에 앞서서 사전에 일정 부분 짜깁기를 하고 가야 된다. 먼저 보시면 어때요? 조사일, 관할법원과 사건 번호와 감정평가, 최저가, 입찰 보증금, 매각일, 물건의 종류, 물건 소재지, 물건의 면적, 보존 등의 기타는 사전에 다 할 수 있죠.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뭐 네이버 부동산, 예, 뭐 호갱로노 등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등기부 매각물과 매각에서 임차인 웬만하면 다 확인할 수 있죠. 사전에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지역 분석도 지도를 확대해서 4호선 신용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뭐 이 정도 또 학교도 웬만히 알 수 있고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편의시설 뭐 이를테면 차량으로 5분 10분 거리 이내 백화점 뭐 홈플러스 뭐 등등 혐오시설 있으면 안 된다. 자 버스 현장 가면 또 학원, 양질의 학원가인가, 그죠? 예, 그다음에 항상 호재나 악재를 중개사무소에서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현장 가기 전에 네이버를 통해서, 가령 뭐 마포구의 악재, 마포구의 호재, 검단 신도시의 호재, 검단 신도시의 악재. 항상 중개사무소 가서는 호재는 굳이 물어볼 필요 없다. 어차피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악재를 물어보는 습관을 가집니다. 중요합니다. 자, 물건 분석 중요합니다. 네, 브랜드. 아무래도 일군 브랜드 관리 상태 한 10년 이내 신축 좋아 보이고 총 세대수는 아무래도 1000세대 이상이면 좋겠다. 네. 샤시 교체 여부. 이건 좀 오래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 로얄층이면 좋을 것 같다. 제시의 건물. 아무래도 남향, 남동향, 남서향을 가장 좋아한다. 조망도 좋으면 좋겠고. 동네 분위기는 현장 가보면 알겠죠. 느낌이 옵니다. 예. 방 3개, 화장실 2개, 방 4개, 화장실 3개 뭐 등등. 가시성과 접근성.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원래는 상가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도식보다는 계단식. 예. 복도식 아파트들은 또 엘리베이터도 용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용도 지역. 이것은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면. 엘리베이터 여부인데 글쎄요. 예, 지금은 웬만하면 다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느냐 여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진입로. 예. 그다음 주차대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삶의 질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체납관리비. 관리사무소 가서 체납관리비 원칙적으로 3년치 공용 부분을 낙찰자가 떠안는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이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시세는 어떻습니까? 시세 파악은 먼저 매매, 국토부 실거래가 통상 확인하고 중개사무소 3군데 가서 시세 확인하고 전세, 월세, 시세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전세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매물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부분들, 수요, 공실률, 뭐 아파트는 뭐 통상 공실률이 거의 없죠. 중개업소 그래서 한 3군데 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현장 체크리스트를 하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취득세 얼마 내냐, 수리 비용 한 500만 원, 내가 직접 들어가 살 거라면 한 3, 4천만 원, 뭐 등등 명도 예상 금액 한 200만 원 정도 중개 수수료, 관리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한 5억에 낙찰 받은 건데 내 돈 3억, 대출은 2억, 뭐 수익률은 뭐 내가 직접 들어가 산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세를 줄 거라면 또 수익률도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최종 나의 의견은 그래. 그러면 한 4억 7천에 낙찰을 받아보면 좋겠다. 예, 좋아서 4억 7천 낙찰 예상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체크 포인트 또 이런 내용 또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아파트 매수할 때 또는 낙찰 받을 때 이런 사례들을 잘 판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스스로가 공부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공부, 이론도 중요합니다만 실전, 임장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또 주말이 다가오는데요. 또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또 주말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독서도 좀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고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파이팅입니다.